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연일 침공하느니 많이 하는 것도 벌써 4개월째입니다. 다만 오늘은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로 향하는 유주선들을 모두 납포하라는 명령을 하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해상봉쇄나 다름이 없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출입하는 모든 제재 유주선에 대해 전면적이고 완전한 봉쇄를 명령하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베네수엘라는 현재 남미 역사상 조직된 것 중 가장 큰 규모의 함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봉쇄 조치의 명분으로 마두로 정권의 불법 행위와 미국 자산 강탈을 명분으로 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이 우리에게서 훔친 유전에서 나온 석유를 이용해 정권 유지와 약물들어 인신매매, 살인, 납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자산 절도와 약물 밀수 등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부터 훔친 석유와 토지 및 기타 자산을 즉각 반환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을 반환하지 않으면 봉쇄는 계속될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물론 미 전쟁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봉쇄 작전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만 군사 전문가들이 밝히길 이미 카리브해에 전개된 미군의 병력만으로도 베네수엘라 해안을 봉쇄하는 것은 충분하기 때문에요. 이들로 하여금 베네수엘라 해상 봉쇄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게 베네수엘라로서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은 사실상 원유 수출이 전부입니다. 근데 이 원유 수출을 원천 봉쇄하여 정권 붕괴를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사실상 전쟁을 빼고 미국이 할 수 있는 최대 압박 전략은 다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당장 베네수엘라 전체 수출에서 원유의 비중은 최대 72.4%입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전체 정부 예산의 58%에 달하는 수치죠. 원유 하나만 끊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요. 실제로 미국은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조선 한 척을 납포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12월 10일에 FBI와 국토안보 수사국, 미 해안경비대가 전쟁부의 지원을 받아서 유조선 납포 영장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선박으로 내려가서 총을 겨누고 조타실로 진입하였죠. 그리고 납포를 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선박에 적재된 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납포를 한 이유에 대해서 납포된 유주선이 과거 이란산 원유 밀수와 연관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납포된 선박은 실제 등록국이 아니라 다른 중남미 국가의 끼를 달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베네수엘라는 노골적인 강도행위나 국제적 해적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란듯이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대한 질의에 마두로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베네수엘라 원유의 특성상 미국 정유시설과 궁합이 잘 맞았기 때문에 양국 간 원유 거래는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을 기점으로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동시에 국영석유 기업과 정부 자산을 동결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이 조치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하루아침에 가장 크고 안정적인 시장을 상실하게 되었고 원유를 팔 곳을 찾지 못해 생산량 자체가 급감하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를 버티기 위해 마두로 정권이 선택한 출구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80% 정도 가격을 낮추면서 중국 정유사들에 넘기기 시작했고 이는 중국으로서는 제재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값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유 대금은 현금이 아닌 차관 상환이나 물자 교환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고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숨통만 겨우 이어가는 구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최근 들어 중국으로 향하는 유조선을 집중적으로 납포하기 시작하면서 이 마지막 출구마저 막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행 수출이 차단될 경우 베네수엘라는 원유를 실어 나를 물리적 경로 자체를 잃게 되고 이는 외화 수익 급감, 재정 붕괴, 공공 서비스 마비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재정 구조상 원유 수출이 멈춘다는 것은 정권 유지에 필요한 군과 치안 조직, 보조금 체계, 정치적 지지 기반을 동시에 흔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행 유조선을 건드리는 현재 흐름은 베네수엘라 경제를 압박하는 수준을 넘어 마두로 정권의 생존 자체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 압박이 지속될 경우 베네수엘라는 선택지가 거의 남지 않는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인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12월 15일에 미군 항공기의 작업공항 사용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외교부는 향후 몇 주간 미군이 우리 공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미군은 물자 보충과 정기적 인력 교체를 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최근에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공항 내에는 미국이 레이더까지 설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베네수엘라에서 북동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진 섬나라인데요.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고강도 압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베네수엘라가 하도 반발하니까요. 캄라 퍼사드 비세사 트리니다드 토바고 총리가 나서서 해명했는데요. 레이더 용도에 대해서는 지역 범죄 퇴치를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베네수엘라 해상 봉쇄 조치가 과거와 같은 외교적 수사나 정치적 압박 수준을 넘어 실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단순한 제재
견제 강화가 아니라 항공모함 전단 전개, 유조선 납포, 전진기지 구축, 그리고 육상 공격 가능성까지 단계적으로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워싱턴 내부에서도 이번에는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베네수엘라 침공설이 벌써 4개월 넘게 반복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선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여러 차례 마두로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강경한 발언을 반복해왔지만 아직 본격적인 지상군 투입이나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직접 침공은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압박 역시 전면전보다는 정권 내부 균열을 유도하기 위한 고강도 심리전과 경제전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이미 부담을 안고 있는 전략적 여력, 그리고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 구도까지 고려할 경우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전면 침공은 정치적, 군사적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사안이 과거와 뚜렷하게 다른 점은 미국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상 통제에 들어갔고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핵심 자금줄인 원유 수출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워싱턴에서는 지금 상황을 두고 침공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전쟁에 다른 형태에 들어섰다는 인식이 점점 힘을 얻고 있으며 작은 오판이나 우발적 충돌 하나만으로도 군사적 충돌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마두로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카드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군사력 자체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해군이나 공군이 미군과 정면으로 맞서는 순간 그 자체가 미국이 완벽한 군사계의 명분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전개하고 있는 전력은 베네수엘라 전체 군전력을 압도하고 있으며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조차도 마두로 정권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전통적인 군사 충돌이 아닌 다른 방식의 대응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미주 지역 내 비대칭 수단 활용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우호적인 비국가 행위자나 제3의 세력을 활용해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국가 내부에서 치안 불안, 정치적 긴장, 사회적 혼란을 증폭시키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전쟁 양상과는 다른 형태이지만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베네수엘라는 외교적으로 미국의 봉쇄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국제 여론전을 강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유엔과 비동맹 국가들을 상대로 미국의 행동이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던지면서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정치적 고립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마두로 정권의 대응은 미군 함정과 맞서는 모습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압박을 가하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이번 사태는 포탄과 미사일이 오가는 전쟁이 아니라 단기적인 긴장과 불안이 누적되는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해상 봉쇄가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화할 경우 미 해군과 해양 경비대의 상시 전개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고 항공모함 전단과 초계 자산을 계속 묶어두는 것 자체가 다른 지역 전략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유조선 납포 과정에서 무장 저항이나 오인 사격 같은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해당 선박의 국적국 그리고 인근 동맹국과의 관계까지 동시에 관리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카리브해와 중남미 지역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군사 개입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곳이기 때문에 봉쇄가 길어질수록 남아메리카 전반에서 반미 정서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친미 성향을 유지하던 국가들 내부에서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미국으로서는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면서도 외교적 균열을 최소화해야 하는 까다로운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